챕터 3의 기출 및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기 1번은요. 전하는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보기 2번은요. 대전체의 영향으로 비대전체의 전기가 유도된다. 보기 3번은요. 낙뢰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 모인 전기가 한꺼번에 방전되는 현상이다. 보기 4번은요.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입하고 다른 종류끼리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하는요. 가장 안전한 상태 유지하려 하고 대전체의 영향으로 비대전체의 전기가 유도되는 것. 이건 전전유도라고 합니다. 전전유도.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낙뢰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 방전되는 현상 맞아요. 4번이 같은 종류는요. 같은 종류는 반발이에요. 다른 종류가 흡입인데 지금 같은 종류는 흡입한다 했고 다른 종류는 반발한다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보기 문제 1번은 4번이 틀린 거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유전율의 단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합쳐진 거였는데 얘의 단위는 페러 퍼 미터다 라고 했었습니다. 페러 퍼 미터. 얘가 유전율의 단위고요. 1번에 얘는 헨리 퍼 미터인데요. 얘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뒤에서 배우는 투자율의 단위가 됩니다. 투자율의 단위고요. 볼트 퍼 미터는요. 전개의 세기였습니다. 전개의 세기 2의 단위였고 클론 퍼 제곱미터는 전선 밀도의 단위였습니다. 전선 밀도 D의 단위가 클론 퍼 제곱미터였고 페러 퍼 미터가 유전율의 단위다. 답은 2번에 4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비유전율이 9일 때 물질의 유전율은 약 얼마인가인데 우리 유전율 입실론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의 S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입실론 제로는 공기 중 유전율이었고 공기 중 유전율 입실론 제로 비유전율은 입실론 S였어요. 자, 입실론은 얼마? 입실론 제로는 얼마의 값을 갖고 있었어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유전율은 이거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지금 비유전율 9짜리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전율 입실론이 된다. 그럼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다가 9를 곱해주면은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공기 중에 10마이크로 클론과 20마이크로 클론을 1m 간격으로 놓았을 때 발생되는 제형 전기력을 물어봤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클롱의 법칙이었어요. 자, 우리 클롱의 법칙은 어떤 게 클롱의 법칙이었냐?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의 비례, 두 전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였어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게 클롱의 법칙이었고요. 그래서 클롱의 법칙일 때 전기력 F는 어떻게 구했냐?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로 구했고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로 구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계산 문제니까 이거에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 얼마요? 1m. 1의 제곱분의 Q5는요? 10마이크로. 이 마이크로도 풀어줘야 돼요. 마이크로도. 마이크로가 얼마였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Q2도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답은 1.86점 2번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이거 계산기 한번 눌러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전압 및 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대전체의 전압을 없애려면 대전체와 대저해를 도선으로 연결하면 된다. 2번입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번입니다.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 4번입니다. 비유전율이 큰 물질일수록 전기력은 커진다. 자,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보시면요. 보기 1번은요. 대전체의 전하를 없애려면은 대전체와 대지를 도선으로 연결한다. 이거는 대지를 도선으로 연결한다는 뭐냐면요. 접지한다예요. 접지. 나쁜 전기를 땅으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네. 대전체 전기 없애려면 땅으로 다 보내주면 되겠죠.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번은요. 전기력은 뭐였어요?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맞죠.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이에요. 전하는 양전하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어. 맞고요. 4번이에요. 자,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입실론, 유전율이잖아요. 유전율. 이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전기력은 작아져요. 왜? 유전율 안에는 비유전율이 들어있으니까. 틀린 거 4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진공 중에서의 비유전율 입실론 R. 진공, 우리가 비유전율 입실론 S인데 입실론 R, 뭐 비유전율 이 값은 주어진 걸 하면 되죠. 그럼 우리 공기 중 비유전율 값은 무조건 얼마였어요? 공기 진공은 1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공기 진공은 1이야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클롱의 법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클롱은 뭐라고요? 두 전하의 곱,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에는 비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그러면 이거 나와 있는 거 두 전하니까 곱에 비례해야 돼요. 비례라는 말 있어요? 있어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요. 틀렸어요. 두 전하의 곱에 반비례해요. 볼 필요도 없어요. 틀렸어요. 3번.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 맞아요. 거리의 제곱에도 반비례. 이것도 맞아요. 답 3번이네요. 요렇게 찾아주면 돼요. 비례 문제, 반비례 문제는. 왜? 아닌 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아닌데 왜 봐요? 그래서 없이 해주면은 답 3번인 거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클론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클론의 두 전하를 2m 거리에 놓았다. 작용하는 힘은 클롱의 법칙이죠. F는 전기력 물어보는 거야. 전기력. 그러면 전기력 F는 계산이니까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인데 계산하면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로 계산한다 했어요. 계산 문제니까 이거 대입해보죠. 9 곱하기 10에 9승 곱하기 거리 얼마 주어졌어요? 2. 2의 제곱분에 Q1이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곱하기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요거 계산해주면은 10 나와 라는 거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답은 5.4N을 가르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냐?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힘 한번 볼게요. 자기력이, 기자력, 전기력이죠. 전기력 F는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다. 어때요? 두 전하의 곱에는 비례. 반비례는요. 거리의 제곱. 그럼 거리 제곱 찾아주니까 2번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거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전기력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어요? 전개 세게 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전기력은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였어요. 전기력은. 근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기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에 했었어요. 2에 대해서. 이 2는 어떻게 썼어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가 하나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전개의 세기, 전기력이 되려면 뭐였어요? 힘과 같은 거는 전개의 힘은 전개의 세기에다가 전하를 하나 곱해주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전기장, 전개의 세기에 전전하를 놓았을 때 힘과 같은 거 뭐예요? 전기장의 세기야 라는 거 답 2번이다 라는 거 여기서 나옵니다. 이 힘과 같으려면은 전개의 세기예요. 전하를 전개의 세기에 놔야지 같아지니까요. 답은 전개의 세기, 전하를 넣어야 한다는 거냐. 전하를 놓았을 때 힘이 돼야 돼. 그러면 전하를 놓았을 때 힘이 되려면은 뭐예요? 전개의 세기가 있어야지 힘이 돼라는 거 답은 2번이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에요.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으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와 같다. 이거 우리 교재에 안 나왔던 거예요. 일단 안 나온 거 뭐예요? 패스. 해요. 패스. 2번.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이거 우리 교재에 나왔었죠. 뭐였어요?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였어요. 존재 안 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전기력선은 등전이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수직 교차예요. 수직 출입, 수직 교차. 맞는 말이에요, 얘는. 얘는 맞는 말이고요. 4번. 전기력선은 뭐해서요? 양에서 음으로 끝난다. 이것도 맞죠. 봐요. 제가 이거 아는 거, 이거 우리 교재에 없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왜? 제가 적어놨던 것 중에서 말로 장난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갖고 전기장의 방향과 같으면 이거 갖고 무슨 말 장난칠 거예요? 장난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칠 수 있는 거는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존재한다도 장난칠 수 있고 수직으로 출입한다를 수평으로 출입한다. 수직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음에서 양으로 끝난다. 이거 장난치기 얼마나 좋아요. 이런 문제가 장난치기 때문에 답은 이걸만 제가 교재에 적어놓은 거 성질 그것만 잘 외워도 전기력선 성질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아닌 거는 2번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유전율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우리 전기덕선 수도 어디서 했어요? 전기덕선 성질에서 했지만 실제로는 얘가 뭐라고요? 가우스 정리예요. 가우스 정리. 전기력선의 총 개수, 총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우스 정리의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구하냐? 입실론분의 Q개다라는 거예요. 입실론분의 Q개다. 단 공기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공기 중이야. 공기 중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공기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공기라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입실론분의 Q개야 라는 거. 공기라는 말이 있으면 답은 뭐가 돼요? 3번이 돼야 돼요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입니다. 표면 전하 밀도 클럼퍼 제곱미터로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선 밀도는 몇 클럼퍼 제곱미터인가? 자, 우리가 볼게요. 전선 밀도 물어봤어요. 전선 밀도는 어떻게 나와요? D는 A분의 Q 4파이 R의 제곱분의 Q 뮤 입실론 E 요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입실론 2가 있네요. 아, 그럼 우리 이거 4번 찍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의 전선 밀도. 도체 내부는 아까 뭐였어요? 전기력선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0이에요. 우리 전기에서 문제가 보기에 0이 나온다. 0일 확률이 많이 높아요. 80% 이상은 0이에요. 왜? 전기는 뭔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에 0이 나온다? 0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0 찍으라 했다고 각도에도 0 찍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각도, 0도, 저 각도는 아니었어요. 이러한 숫자일 때 0인 거지 각도 문제는 0이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각도야 라고 하면 절대 0 찍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유전체 내에서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항쌍의 전하를 가지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좀 보이게 크게 제가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하나 놔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의 전하, 똑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또 하나 놔뒀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이 간격이 살짝 제가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거의 붙을라마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크기는 같아요. 이 두 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크기가 같은데 살짝 아주 미소하게 떨어져 있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한 쌍이야 라고 해서 쌍극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쌍이야, 두 개. 쌍이네. 한 쌍이야 라고 해서 쌍극자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마찬가지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아까 특징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력선 맞아요. 교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끝난대요. 이것도 맞아요. 그럼 틀린 거 뭐예요? 4번이네요. 같으면 뭐였어요? 반발이었어요. 같으면 반발, 다르면 흡입인데 같으면 흡입이니까 틀린 거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이에요.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는 우리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등전이면과 어떻게 한다고요? 수직 교차한다. 수직이니까 몇 도예요? 90도로 교차한다요. 수직 교차한다. 수직 교차한다. 90도로 교차한다 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1마이크로패럿의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전하량은 몇 클롱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콘덴서 문제네요. 우리 콘덴서 C는 뭐였어요? C는 V분의 Q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C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 물어봤어요? 아, Q 물어봤네요. Q예요. Q는 CV예요. 대입해 볼게요. C 1마이크로패러.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이요. 100.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2개, 0 2개 없어지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클롱이야. 17번의 답은 3번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 패러 컨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하는 마찬가지 아까 컨덴서 C는 뭐라고요? C는 V분의 Q다. Q는요? CV다. C가 얼마래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래요. 곱하기 100. 그러면 두 개 없어지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오겠네요. 답은 1. 답은 1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0.02 마이크로패럿의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클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몇 볼트의 전이차를 나타내는가 랍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저희 C는 어떻게 구해요? C는 V분의 Q로 나타냈어요. 근데 뭐 구하래요? V 물어봤어요. 그럼 V는 어떻게 돼요? C분의 Q예요. 그러면은 자, C 얼마예요? 0.02 마이크로 패럿이니까 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줘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하의 단위도 뭐예요? 마이클로예요. 그럼 이 마이크로니까 굳이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 넣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넣으실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 안 넣어도 돼요. 왜? 서로 단위가 다르면 얘는 그냥 클롱이었으면 넣어줘야 돼요. 마이크로를. 근데 둘 다 마이크로네? 마이크로 뭐 할 수 있어요? 분모 분자에 있으니까 약분 되잖아? 되잖아요. 그래서 0.02분의 12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0.02분의 12 계산해 주시면 답 찾을 수 있겠죠? 답은 600 나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콘덴서 용량 0.01 패럿과 같은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는 얼마라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6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앞으로 6번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밖에 안 돼요? 얘는 0.01밖에 안 돼요. 0.01 안 되네요. 0.001 안 되니까 문제고요. 얘는요. 6번 앞으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많아요. 안 되고요. 3번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래요. 0.1밖에 안 돼요. 아니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안 해봐도 4번이긴 하지만 4번은요. 100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0, 0, 0.001 3번이 답이 되네요.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마이크 6번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시간 남아요. 시험 보면은 시간 남으니까 앞으로 한 번씩 가보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어떤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하였더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클롱이 나왔어. 콘덴서 용량은 C는 V분의 Q입니다. 전압이 얼마예요? 1000. 1000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5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네요. 마이크로 페럿으로 물어봤으니까요. 답은 5 마이크로 페럿. 답은 5가 나오니까 5 찾아주면은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200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를 충전하는데 9줄이 필요하였다. 전압은 몇 볼트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충전이에요. 충전하는데 줄, 에너지 나왔잖아요. 에너지 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 콘덴서에 축적된, 저장된 에너지예요. 저장된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W는요. 2분의 1 QV가 있었고 얘는 2분의 1 CV의 제곱이 있었고 왜 그랬어요? 2분의 1 Q에서 C는 V분의 Q Q는 CV였어요. 그래서 Q 플러스니까 CV 되는 거고 V는요. C분의 Q였잖아요. V는 C분의 Q.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C분의 Q의 제곱이 된다. 요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게 바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예요. 그럼 이제 어느 거에 해당되냐? 그 해당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럼 지금 해당되는 게 뭐예요? 콘덴서 C 주어졌고 전압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아, 우리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이구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 뭐예요? 전압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일단 우리 자리 바꿔야 되네. 에너지랑 전압의 제곱이랑. 그러면은 에너지랑 전압의 제곱이랑 자리를 바꾸니까 V의 제곱은 자, 우리가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이죠. 이거는 어떻게 써요? 2분의 CV의 제곱으로서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나는 V의 제곱을 가야 되니까 V의 제곱은 자, E랑 C랑 자리가 바뀌니까 C분의 2W 요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뭐 구하는 거예요? 전압의 제곱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 구해달라 했어요? 전압이요. 그럼 V는 루트 C분의 2W 요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루트 씌우고 C가 얼마예요?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전압은요? 줄은요? 에너지는요? 2 곱하기 9예요. 요거 계산하시면은 전압이 300이 나와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계산해서 우리 문제 푸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이에요. 5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를 1000볼트로 충전했다. 축적 에너지예요, 이번에는. 자, 축적 에너지 W는 2분의 1 QV가 있었고 2분의 1 CV 제곱이 있었고 2분의 1 곱하기 C분의 Q의 제곱이 있었어요. 어느 거에 해당돼 찾아주니까 뭐예요? 콘덴서 전압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네 이거예요.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바로 대입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C가 얼마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0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은 답이 나온다. 답 2.5가 나옵니다. 답 23번의 답은 2.5였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이에요. 콘덴서 V에 전압을 가해서 Q의 전압을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충전이니까 축적된 저장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 W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2분의 1 QV. 이거는 2분의 1 CV의 제곱.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C분의 Q의 제곱. 요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찾으니까 답 뭐예요? 2분의 1 QV네요. 이거밖에 없어요. 답 3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이에요. 용량을 변화시키는 거. 용량 변화 나오면 제가 뭐라 했어요? 가변 콘덴서. 가변 콘덴서가 용량이 변화돼 또는 뭐라 했어요? 바리콘이라 불러. 그래서 지금 가변 콘덴서가 없으니까 뭐 해주시면 되세요? 바리콘이라고도 불리는 게 가변 콘덴서잖아.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마일로 콘덴서는 어떤 특성이었어요? 온통용으로 감았어. 온통용 감음. 이 말이 들어가고요. 절연 저항이 양호해. 전해 컨덴서는요. 극성 있어. 교류에 사용 불가야. 세라믹은요. 산화 티탄이야. 가성비 우수해.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해. 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비유전율 좋아. 이 두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용량은 변화하는 거 바리콘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입니다. 비유전율이 큰 산화 티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고 가격비의 성능이 우수해 널리 사용돼. 이거 뭐예요? 세라믹이죠. 세라믹 바로 나오네요. 세라믹 콘덴서야. 비유전율 커. 아까 비유전율 크다. 산화 티탄이다. 가격 대비 성능 우수하다. 널리 사용해. 이 말 다 나왔어요. 세라믹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이에요. 정정 용량 C1이 120 마이크로페러, C2가 30 마이크로페러가 직렬로 접속되었어. 합성 정정 용량은? 자, 직렬일 때는 뭐랑 같아요? 저항의 병렬처럼. 두 개일 때는 C 토탈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20 더하기 30분의 120 곱하기 30으로. 제가 여기서 마이크로의 간이를 안 하는 이유는요. 여기도 마이크로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 생략하고 얘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답은 24가 나와라는 거 저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이에요. 2마이크로페럿과 3마이크로페럿 직렬해서 3마이크로 양단의 60V의 전압이 가해졌어. 이 회로의 전체 전기량은 몇 마이크로 클론이냐라는 거네요. 자, 볼게요. 직렬이 돼요. C1은 2라고 하고 2마이크로페럿, C2는 3마이크로페럿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전체 전압이 얼마가 있을 거고 Q가 있을 건데 여기에 얼마가 나온대요? 3마이크로페럿 이 양단에 60V가 나오고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 C는 어떻게 구했어요? C는 V분의 Q로 구했어요. V는 어떻게 구했어요? V는 C분의 Q로 구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V1 구하면 V1은 어떻게 구했어요? C1분의 Q1으로 구한다 했고 V2는요? C2분의 Q2로 구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V1은 Q1은 뭐랑 같다고요? 전하가 일정하니까 Q랑 같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C1분의 Q로 쓸 수 있다 했어요. V2도 어떻게 해요? C2분의 Q로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Q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Q 구할 수 있잖아요. Q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주어진 게 Q1은 C1, V1 하면 Q1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C1이 얼마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3마이크로패러드를 하는 C2니까 그러면 C2로 보는 거죠. C2로. 3마이크로패러드를 제가 C2로 봤으니까. 그럼 우리 Q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Q2는 C2, V2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2 지금 얼마 주어졌어요? 3마이크로패러드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2 전압 얼마 주어졌다고요? 60이요. 60.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크로로 물어봤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6승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6승 할 필요 없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3 곱하기 60이 Q2야. 왜? Q1이나 Q2나 다 똑같으니까. 직렬일 때는 일정하니까. 그러면은 얼마예요? 180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Q나 Q1이나 Q2는 일정하니까 직렬일 때는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C1, C2를 직렬로 접속하고 양단의 V의 전압을 가할 때 C1에 걸리는 전압은 이거는 지금 전압 분배의 법칙이에요. 전압 분배의 법칙 V5는 C1 더하기 C2분의 전체 전압 V 이거 기억하라 했고요. V2를 물어봐도요. C1 더하기 C2분의 전체 전압 V였어요. 그리고 C와 V가 무슨 관계였어요? C는 V분의 Q 반비례였어요. 그럼 V1 구하고 싶으면 뭐 넣어야 돼요? C2를요. V2 구하고 싶으면 뭐 넣어야 돼요? C1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싶대요? C1에 걸리는 전압 구하고 싶대요. C1에. 그러면 C1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뭐 넣어야 돼요? C2를 넣어야겠네요. C2를 2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야. C1 더하기 C2분의 C2 곱하기 전체 전압 V. 왜? C1에 걸리는 V1 구하고 싶으니까 라는 거.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이에요. 0.02 마이크로패럿과 0.03 병렬. 병렬 아주 좋은 문제예요. 쉬우니까요.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세요. 0.02, 0.03, 0.05. 왜? 마이크로가 있으니까 마이크로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이에요. 이것도 좋아요. 3하고 6을 병렬로 연결해라. 얼마예요? 3 더하기 6 굽니다. 3 더하기 6. 병렬은 쉬워요. 계산 더해야만 되니까. 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32번이에요. 마찬가지 두 콘덴서 C1, C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대요. 뭐 해줘요? 더해주래요. 답은 1번이에요. 병렬은 더해줘. 편하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이에요. 30마이크로의 패럿과 40마이크로의 패럿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서 100V의 전압을 가했대요. 전하량은 하고 물어보네요. 그럼 일단 30과 40을 뭐로 연결했어요? 병렬로요. 뭐 해주면 돼요? 70이네요. C 토탈을. 더하기니까 C1 더하기 C2 30 더하기 40이니까 얼마예요? 70 마이크로 패럿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전하 Q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하 Q는 어떻게 구해요? C V로. 그러면 C는 지금 얼마래요? 7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100V. 그러면은 공 2개랑 공 2개 없어지니까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 1 마이크로패럿, 3 마이크로패럿, 6 마이크로패럿 3개를 병렬이래요. 1, 3, 6 3개를 병렬이래요. 뭐 해주면 돼요? 더하기 3 더하기 1은 4, 4 더하기 6은 10. 이런 문제 아주 좋아요. 쉬우니까요. 기억하기 쉽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이에요. 0.2 마이크로패럿과 0.1을 병렬로 연결해서 40V의 전압을 가할 때 0.2 마이크로패럿에 축적되는 전압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뭐 해야 돼요? 전압값 물어봤어요. 전압값. 근데 일단 여기서 전압값, 전체 전압값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Q는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콘덴서 C부터요. C는 V분의 Q. 그러면 Q는요? C, V. 근데 여기서 C는 뭐예요? 전체 합성 정정 용량. 그러면 C, 병렬이니까 뭐 하면 돼요? 0.2랑 0.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0.2랑 0.1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0.3. 그러면은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40 해주면 돼요. 40. 요거 먼저 계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이크로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이크로? 마이크로 클롱으로 물어봤으니까 요 마이크로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해주시면 되세요? 0.3 곱하기 40만 하면 되겠네요. 0.3 곱하기 40. 그러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전하 Q 나온대요. 전하 Q. 0.3 곱하기 40 하면은 전하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0.2 마이크로패럿에 축적되는 전하 구해달래요. 바로 뭐 구해주셔야 돼요? 전하 분배의 법칙으로요. 그러면 우리 전하 분배의 법칙을 보면은 0.Q1과 Q2를 구하는 건데 Q1은 C1 더하기 C2분의 전체 Q였어요. 곱하기 Q2도 C1 더하기 C2분의 전체 Q였어요. 근데 여기서 C는 V분의 Q니까 어땠어요? 같은 거. 비례관계니까 C1이었고 비례관계니까 C2였어요. 그러면 지금 뭐 물어봤어요? 0.2 거 물어봤으니까 0.1 더하기 0.2분의 0.2 곱하기 아까 우리 Q 구했죠? 그걸 Q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Q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축적되는 전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축적된 전하는 4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야.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이에요. 다음 중 콘덴서의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직렬 접속하면 용량이 작아집니다. 1번 틀렸어요. 병렬로 접속하면 오히려 용량이 커집니다. 2번 틀렸어요. 직렬로 접속하면 용량 적어져. 3번 맞아요. 직렬, 병렬 다 접속하죠. 36번의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이에요. 그림 같은 4개의 콘덴서를 직병렬로 접속했다. 이 회로의 합성 정정 용량은 C1은 얼마래요? 2래요. 2는요? 4래요. 3은요? 3이래요. 4는요? 1이래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돼요. 병렬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얘도. 그러면은 콘덴서의 병렬은 뭐였어요? 더하기였어요.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2,
4, 4. 이걸 이제 직렬 연결하면 돼요. 그럼 얘를 직렬 연결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분의 1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3개니까 서로 다른 저항이.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얘랑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지금 봤더니 얘랑 동일 저항이잖아요. 직렬이잖아요. 뭐 해주면 돼요? C 토탈은 n분의 C. 그럼 얼마예요? 개수 2개. 저항값 얼마예요? 정정용량값 4. 그럼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근데 또 2하고 2예요. 뭐예요? 개수 똑같이 C 토탈은 개수 2개. 값 2. 2분의 2. 그래서 얼마 나와요? 1.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계산하냐에 따라서 내가 좀 자신 있는 거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도 쓰고 아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분의 1 이것도 써요. 왜? 내가 자신 있는 거 쓰는 거, 자신 있는 거. 어떤 방법이든 답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 라는 거였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38번입니다. 자, 그림에서 A, B 간의 합산 정정 용량이 10 마이크로패럿이다. CS의 정정 용량은요? 자, 이거 다 합쳤을 때 얼마래요? 10이 돼야 된대요. 10이. 근데 뭐예요? 병렬이잖아요. 얘랑 다 더한 게 얼마 나와야 된대요? 10 나와야 된대요. 근데 얘 직렬 2개가 있으니까 이 직렬 2개부터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이 정렬 2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동일 저항이네요. C 토탈은 n분의 C로요. 개수 2개. 저항이 아니고 정정용량 10. 2분의 10. 그럼 얼마 나와요? 5 나와요. 그러면 얘가 2, 얘가 5, 얘가 얼마여야 돼요? 다 더해야 되니까 3이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3.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예요. 왜? 이것만 계산. 이게 만약에 값이 서로 달랐으면은 좀 힘들 건데 값도 아예 똑같으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이에요.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 5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는 CP가 안 돼요. 5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CS가 안 돼요. CP와 CS의 관계성 보래요. 자, 볼게요. 병렬은 CP였어요. 근데 뭐예요? 동일이래요. 그러면 CP는 어떻게 구해요? NC로. CS는 어떻게 구해요? n분의 C로. 자, 개수는 몇 개래요? 5개래요. 5개. 개수는 몇 개래요? 5개래요. 5개. 뭐 넣어볼 거예요? 1 넣어보죠. 그냥 1. 안 주어졌으니까. 5 곱하기 1. 5분의 1. 그러면 얼마 나와요? 5 나오고요. 5분의 1 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 이제 하면은 몇 배 차이 나요? 알 수 있죠? 25배 차이 나. 얘가 5가 돼야 되니까요. CS가 병렬이 돼야 되니까 병렬과 직렬 몇 배 차이야?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한대요.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요? C3를 더해주는 거 그림 찾아야 돼요. C3를 더하는 그림으로. 그럼 지금 C3를 더하는 그림은 있어요, 없어요? 2번 없어요. 3번 없어요. 4번 없어요. 이거 문제 좋네요. 1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간단해. 바로 이렇게 나오면은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건데. 자, 왜요? C1과 C2를 직렬로 접속하라 했으니까 C1과 C2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이거에다가 플러스 C3 이 그림이 나오던가 안 그러면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1 더하기 C3 요 그림이 나오던가 해야 돼요. 근데 병렬은 더하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돼요? C3랑은 더해야 돼요. C3랑은. 근데 지금 C3랑 더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답이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죠. 왜? 병렬은 더해야 되니까 더할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저희 챕터 3의 기출 문제 풀이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